안녕하세요. 사랑부동산 이정영 대표입니다. 오늘은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차이를 잘 모르면서 아파트를 살까 오피스텔을 살까 헷갈려하는 분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지난 6월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으로서 전세자금 대출 보정 제한을 강화했기 때문에 오피스텔이 이제 그런 자금 조달 계획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사무실로 간주하기 때문에 또 신탁회사에서 60% 수준으로 대출이 가능해요. 또한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피스텔이 왜 아파트와 달리 이렇게 자금 조달 계획서도 제출 안 해도 되고 또 대출 규제도 완화되는지 그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는 주택법에 기준하고 오피스텔은 건축법에 근거해서 업무용으로 건축 허가를 받는 시설인데 요즘에 이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많아져서 아파트와 구별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주택법 하면 뭔가 좀 강하다는 느낌이 들죠. 규제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이제 건축법은 부실공사라든지 공정률, 건폐율만 따지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소음이라든지 단열에 취약할 수가 있어요. 오피스텔은 분양 면적에 대비해서 전용률이 절반밖에 안 돼요. 50%. 그러나 아파트는 전용률이 한 80% 정도의 수준입니다. 같은 평수에 있는 분양 평수만 볼 때 오피스텔이 더 저렴해 보이지만 실제 평으로 단가를 따져보면 오피스텔이 더 비싸요. 왜냐하면 앞뒤 베란다, 발코니 있잖아요. 그걸 서비스 면적이라 하는데 아파트 경우는 그 서비스 면적이 공급 면적에 포함되고 있는데 오피스텔은 실사용 면적이 전용 면적입니다. 이제 오피스텔은 발코니 면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피스텔은 발코니를 설치할 수도 없고 욕조도 설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창문이 여닫이라서 한기도 나쁘고 그래서 75평방미터당 한 대를 주차장을 설치하기 때문에 아파트보다 주차가 불편하죠. 오피스텔 공급은 도시계획과 관계없이 얼마든지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근처에 있는 필지들 몇 개만 헐면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어서 새로운 것이 공급되게 되면은 가치도 떨어지고 또 월세도 낮춰야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공실률이 늘어나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세금 차이인데요. 6억 이하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85제곱평방미터 이하이면 취득세가 1.1%거든요. 그런데 오피스텔은 준주택이므로 취득세가 4.6%예요. 5억으로 가정을 하면 약 550만 원이면 되는데 오피스텔의 경우는 4,300만 원이 나와요. 이렇게 4배 가까이. 그 다음에 아파트는 부가세가 없잖아요. 근데 오피스텔은 부가세가 있어요. 만약에 토지가 3억이고 건물 가격이 2억이면 건물에 대해서 2천만 원을 더 내야 하니까 세금 차이 면에서 오피스텔이 좋지 못하다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업무용일 경우는 이제 일반 임대사업자를 내서 상가를 보기 때문에 주택으로 안 봐서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혜택을 볼 수가 있지만 주용으로 이제 했을 경우는 집으로 본다. 2018년도에는 주거용일 경우는 2천만 원 이하이면 비과세였었어요. 2019년부터 분리과세가 되었어요. 세금 납부를 해야 됩니다. 또 2천만 원이 넘으면 종합과세가 되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지라고 믿습니다. 일반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어서 오피스텔을 먼저 팔고 일반 주택을 팔기 위해서 오피스텔을 양도했을 경우 이때 임차인이 전입신고 여부에 따라서 오피스텔 용도를 판단하거든요. 주거로 사용하지만 그 계약서 단서에다가 임차인이 그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는 걸로 한다 단서를 써서 이것이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피해왔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해요. 그렇게 했다가는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혹시 그 집에 미성년자하고 함께 거주했다면 무조건 주거용 오피스텔 봐요. 또 뭐 보냐면 전기, 전화, 뭐 가스 이런 거 봐서 공과금액서까지도 파악을 하면 알 수가 있어요. 그 세입자 정황 자료뿐 아니라 그 소유자 은행 계좌 내과 의료보험 기록까지 확인해요. 이렇게 꼼꼼하게 판단하는 걸 알으셔야 돼요. 오피스텔이 좋은 점은 청약대는 주택으로 포함을 시키지 않아서 청약을 할 수가 있어요. 무주택자로서. 그러나 양도할 때는 대입자가 주용을 사했다면 그걸 주거용으로 보고 양도세를 낸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아파트 하나 있으면서 수익형이 좋으니까 오피스텔을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오피스텔 때문에 그걸 집으로 생각 안 하고 어떤 경우는 남편이 부인 몰래 비싸지 않으니까 알뜰히 모아서 그 정도를 딱 비축해서 아내한테 서프라이즈 하느라고 오피스텔 하나 사놓는 거야. 근데 부인한테는 말을 안 했어. 부인은 작은 평수에서 큰 평수 갈아타느라고 그냥 1주택이니 하고 했더니
남편이 그 산 오피스에 나타난 거지. 그때는 이제 비과세에서 양도소득세 안 됐는데 항상 몇 년 뒤에 나타나거든. 그거 조사해가지고 탈세했다, 뭐 이렇게 세금 누락했다 이러면서 세금 때려 놓는 일이 생긴다고요. 과태료 가지고 무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알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늘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아파트와 다른 오피스텔의 세금 관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투자는 기다림이 미학이니까 지금 분위기가 막 이렇게 뜨겁다고 해서 거기에 편승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렸다가 집을 사지 않을 때 사는 현명한 투자를 하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